자, 우리 계속 기준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급 차트편 15번째입니다. 자, 기준가가 뭐라고 했죠? 매도하는 그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자, 매수할 때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고 그리고 익절과 손절하는 그 의사결정의 또 기준이 된다. 기준가가 여기면 이 기준가에 오면 익절하고 손절 라인이 여기면 이렇게 손절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하는 거예요. 즉 모든 매매의 기준이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의 처음과 끝이다. 기준가는. 그리고 모르면 여러분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기준가는 뭘로 찾는다? 보조지표가 아니라 캔들과 거래량으로 찾는다.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기준가를 초급편, 중급편 이렇게 강의를 쭉 해왔는데 여지껏 제가 기준가 세력가에 대해서 강의한 영상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밑에 댓글로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자, 이 기준가 영상을 보신 분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이랬어요. 와, 지금까지 봤던 영상 중에 최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동안 몰랐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반응에 오히려 놀랐던 게 이 기준가는 진짜 차트 분석의 기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매수 매도의 기준이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까지 몰랐던 걸까? 이 기준가, 세력가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뭐 전쟁터로 예를 들면 이 총이나 다름없는 건데 이런 여러분의 반응은 다시 말하면 여지껏 총도 안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놀랬고 동시에 앞으로 강의 만들 때 진짜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쉽고 또 영혼을 담아서 진짜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준가는 3초 안에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기준가 영상들을 보고 이제 회원분들이 질문해 주신 게 있어요. 프로님, 기준가를 돌파해서 매수를 샀는데 이 중요한 기준가를 돌파했으니 그냥 가면 되는데 꼭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이게 이렇게 기준가를 이탈을 해요. 좋았어, 손절해. 이탈하면 그러면 내려가든가. 근데 다시 올라와요. 이 중요한 기준가를 이렇게 막 넘나든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중요한 기준가라고 했는데 그냥 이런 데서 기준가 돌파 하니까 쭉 상승하는데 결국 다시 내려와요. 두 번째 기준가까지 완전히 이탈해. 나는 손절을 했어. 근데 다시 급등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기준가 그래 이제 찾을 수 있겠는데 아니 손절만 시키고 올라갑니다. 제 기준가가 잘못됐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아니 결국에 추세는 상방인데 이거 이렇게 기준가에 손절을 하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그냥 들고 가면 안 돼요? 손절 안 하고 그냥 버티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 그리고 또 초급편, 중급편을 통해서 우리 공부한 내용들이죠.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 가격대, 기준가라고 하고 이것은 보조지표가 아니라 오로지 캔들과 거래량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캔들과 거래량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상위 캔들, 하위 캔들도 공부했어요. 자, 기준가를 예를 들어서 요놈이 주봉이라고 하고 요놈이 일봉이라고 하고 요놈을 분봉이라고 한다면 뭐 1분봉이든 뭐 15분봉이든 주봉에서는 기준가가 이렇게 2개 나온다. 일봉에서는 3개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분봉에서는 뭐 5개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단타를 치든 장기 투자를 하든 이렇게 상위 캔들, 하위 캔들 왔다 갔다 하면서 기준가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자, 나는 단타를 치는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손절 라인을 여기로 걷어요. 이게 기준가가 되겠죠? 근데 여기를 이탈했는데 손절을 안 하고 상위 캔들, 즉 주봉에서는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겠죠? 기준가가 2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하단으로 손절 설정을 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따라서 매매 스타일이 단타인데 익절할 때는 10만원이고 손절할 때는 뭐 100만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기준가를 대응할 거냐는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단타를 친다 그러면 기준가를 다 찾아야 되지만 일봉, 분봉 위주로 기준가를 대응을 해야 되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위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장기 투자를 해도 얘만 볼 것이 아니라 분봉까지 봐야 돼요. 왜냐? 나는 장기 투자하는데, 자, 주봉에서 예를 들어서 이 중요한 기준가가 여기잖아요. 얘를 돌파할 때 나는 산다. 근데 돌파하기 전에 분봉을 보니 얘는 이미 허리가 돌파가 됐으니까 요 정도도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V자 반등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굳이 여기 돌파할 때 분봉에서 보면 뭐 이 정도 되겠죠? 여기 돌파할 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차트를 잘 본다면 여기 돌파하기 전에 장기 투자라고 해도 1분봉을 보고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상위 캔들, 하위 캔들에서 기준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코인 하는데 나는 선물 하는데 이 종목으로 막 설명하는 거 들어도 되나요? 차트는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 분봉, 주봉, 주식, 코인, 선물 다 똑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가 있는데, 자, 요 날입니다. 요 날을 기점으로 급락을 했네요. 그죠? 이 거래는 터졌습니다. 자, 요 날 한번 분봉을 볼게요. 자, 요렇게 됩니다. 요 날 기준가를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게 제가 5분봉입니다. 자,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캔들로 찾는 기준가, 거래량으로 찾는 기준가 다 공부했죠? 자, 제가 거래량 터진 캔들 동그라미를 다 그려놨습니다. 자, 기준가를 한번 밑에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자, 여기 캔들로 계속 저항받다가 여기를 돌파하니까 거래가 터지죠? 그러면 기준가를 여기다 하나 그을 수 있습니다. 짠,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요놈 그리고 요놈에서 거래가 터졌어요. 자, 거래가 터진 다음에 이후에 캔들이 어디서 지지받고 저항받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지지받는데 얘랑 가까우니까 여기에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또 하나 굳이 그을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 얘도 거래가 터졌어요. 세 번째 동그라미. 그죠? 얘도 거래가 터졌는데 이후에 여기를 지지받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가장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어디를 돌파하면서 거래가 터졌죠? 여기가 되겠죠.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터졌고 이전에 거래 터진 캔들의 고점이네요. 여기도 저항을 받고 그러면 이렇게 기준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후에 보니까 여기도 지지를 받아요. 근데 살짝 깹니다. 근데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만 그으셔도 되고 굳이 하나를 더 긋는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그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쭉 보면 이 거래 터진 캔들, 요 캔들 안에 기준가가 그어지기 때문에 다 찾자면 이렇게 네 개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다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프로님, 이게 상승마디인데 이렇게 기준가가 많이 나왔는데 어디가 깨지면 허리가 깨진 겁니까? 즉 허리가 깨졌다는 얘기는 어느 기준가를 깼을 때 추세 전환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제 질문의 요지는 이거거든요. 아주 자,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주가는 위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깼을 때 우리가 추세 전환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손절 라인은 어딘지, 즉 이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거는 자,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지금 허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요 1번, 뭐 2번, 3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과연 어디가 허리냐? 근데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있는 게 1번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여기 지지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얘는 또 보수적으로 본다면 지금 주가가 위에 있잖아요. 보수적으로 본다면 1번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1번을 깼을 때 이거를 뭐 추세 전환이라고 봐야 되나요? 타이트하게 보면 1번이라고 보셔도 되고 보통 2번이 이 마디의 중간 정도 되니까 2번으로 보셔도 된다. 자, 그럼 1번이든 2번이든 뭐 2번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2번 깨지면은 바로 손절하고 추세가 전환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허리뿐만 아니라 기준가를 이탈했다.
뭐 돌파했다. 이 기준은 뭐냐면, 자, 기준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기준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 마디가 나왔어요. 허리 기준가가 여기에요. 그럼 여기를 이탈했다고 바로 추세 전환 혹은 손절을 해야 되느냐? 기준가를 이탈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준가 근처에서 2번 이상 이탈했을 때 이게 뭐냐? 자, 기준가는 처음에 이탈했다고 바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보다 보통 이 기준가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 기준가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척 하다가 재차 이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손절을 하고 이게 허리 기준가면 추세 전환을 강하게 의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즉 2번 이상이니까 두 번째가 여기죠. 2번째나 뭐 3번째나 4번째나 이렇게 이탈할 때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2번째는 상승 마디가 나오고 자 기준가를 이탈했어요. 근데 대량 거래가 터진다? 이거는 일단 대응을 하셔야 돼요. 즉 2개만 챙겨보시면 돼요. 기준가 근처에서 지지받다가 이탈했을 경우에 손절 혹은 추세 전환을 의심하고, 2번째는 거래가 동반됐을 때 한 방에 깨도 보통 이제 트랩 같은 경우는 거래 터지면서 쑥 밀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가지만 챙겨보시면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날 이제 허리를 깨고 이제 갭으로 깨죠. 그리고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죠? 한 방에 깨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든지 간에 얘는 거래가 터지면서 이 기준가를 지금 다 이탈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선물이다. 그러면 하방으로 베팅할 수 있다. 그러면 매도 진입도 여기서 가능하겠죠. 뭘 보고? 거래량을 보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상승 마디에서 그은 이 기준가를 이후에도 지금 보세요. 여기 깨니까 그죠? 여기 저항받고 이탈하니까 거래 터지고 다시 반등시 저항 이탈하니까 거래가 또 터지죠. 그러니까 기준가 찾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거래 터진 중요한 기준가는 이 다음날 뿐만 아니라 뭐 일주일 후에도 계속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자,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요날입니다. 지금 요날 이후에 얘는 계속 지금까지, 오늘이 이제 4월 28일이거든요. 계속 지금 하락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기준가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번째 차트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질문하셨는데, 자, 이것도 KC피드라는 종목입니다. 일봉 차트고요. 자, 요날 보세요. 요날 또 분봉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준가 찾아야 되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비슷해요. 15분 차트입니다. 얘도 러프하게 보면 기준가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이탈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거래가 터졌다 안 터졌다 기준이 뭐예요?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자, 그러면 2가지 다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거를 나는 거래 터진 게 아니라 손절을 안 했어요.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거래가 안 터졌으니까 언제 손절을 하면 되죠? 2번째, 2번 이상 지지받다가 이탈했을 때, 그죠?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여기서 멈췄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깨나요? 안 깨죠? 그럼 계속 홀딩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거래가 터졌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했어. 그래, 나는 거래가 터졌으니까 여기서 손절을 했어. 그러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버텨요. 버티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나는 손절을 했는데 어디서 사야 됩니까? 내가 그 손절한 이 가격대를 올라오면 여기서 한번 올라오죠. 자, 여기서 그럼 매수를 하면 돼요. 자, 기준가 대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응하는데 그럼 손절은 어디예요? 여기서 내가 산다고 하면 손절은 당연히 여기겠죠. 이해되시죠? 아니면 여기서 내가 조금 찝찝해서 못 샀다? 여기서 사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기준가를 대응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익절은 어디서 합니까? 자, 이게 지금 분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다시 일봉을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일봉에서도 기준가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를 볼게요. 어디입니까? 여기. 그죠? 1초 만에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일봉에서도 기준가를 찾았어요. 이 가격대가 여기니까 거의 한 6,000원 정도 되고, 얘는 뭐 5,000 한 2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에서도 이렇게 기준가를 우리 찾을 수 있잖아요. 일봉에서 이렇게 찾아놓고, 자, 분봉에서 내가, 자, 여기 손절했으면은 다시 여기서 사면 되고, 여기나 여기서 사면 되고, 이 기준가 이탈, 이게 거래량 터진 게 아니다라고 보면 계속 그냥 홀딩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탈하면
요 라인을 이탈하면 이제 손절하면 되겠죠. 근데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면 되는 거고. 익절은 어디서 한다? 얘 지금 5,900 얼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다시 여기나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익절은 여기서 하면 된다. 6,000원에서 정확히 하는 게 아니라 6,000원이 저항 라인이면 밑에서 여러분 5,900원대에서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익절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봉에서 기준가 찾고 일봉에서 찾고 이 찾아놓은 것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후에 요놈이 계속 흔들다가 즉 중요한 우리 기준가를 그어놨는데 와리가리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익절을 안 했다면 이게 이탈하기 때문에 또 손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이제 처음 본 차트 볼게요. 자, 이게 만약에 진짜 중요한 기준가인데 자, 여기서 내가 손절을 했어요. 아니, 얘는 이제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거든요. 요 캔들에서. 자, 그래서 여기는 거래가 안 터지니까 여기서 손절할 필요는 없겠죠. 첫 번째 이탈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계속 지지받는 거 보이죠? 지지받다가 재차 이탈할 때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면 돼요. 자, 손절을 했어. 그냥 내려가면 에이 그래 뭐 손절이지만 아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횡보하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 프로님이 다시 그 기준가를 올라오면 사라 그랬어. 또 삽니다. 그리고 손절은 어디예요? 손절은 여기가 되겠죠. 요 두 번째 라인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손절이 됐습니다. 뭐 짧게 익절하면 익절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손절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 한번 다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 한번 이렇게 손절이 두 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매매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기준가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또 중요한 기준가가 맞고 근데 계속 이 기준가를 넘나드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대응하면 돼요. 아 이거 며칠 전에 보니까 또 건들고 또 이렇게 급등하던데 손절 안 하고 한번 있어볼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급락하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매는요 여러분 대응이에요. 대응. 이 기준가가 아무리 중요하고 잘 맞는다고 해도 맹신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컷하고 올라오면 다시 사고 내리면 다시 컷하면 돼요. 대신에 나한테 이렇게 손실을 안겨줬지만 다시 한번 얘가 또 이렇게 급등한다? 그럼 또 사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두 번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당일날 안 나오고 뭐 일주일 후 뭐 한 달 후에 나올 수 있겠죠? 반드시 손실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믿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꼭 외우세요. 자, 기준가를 잘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자, 두 번째, 기준가는 대응하는데, 즉 사고 파는데 기준일 뿐이지 무조건 믿는 그런 맹신의 대상은 아니에요. 100%는 없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고수는 손절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고수는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가를 깼어? 손절해. 다시 올라와? 다시 사. 깼어? 다시 컷. 근데 계속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요. 2번, 3번 컷하면 멈춰야 돼요. 이 얘기는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기준가는 자, 중요한 기준가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바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이 근처에서 이렇게 지지받다가 2번 이상 지지받다가 이렇게 재차 이탈할 때 손절을 한다. 그리고 한 방에 대응을 해야 될 때는 거래가 터졌을 때. 그래서 기준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 이걸 여러분 머리로 그렇지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진짜 뼛속까지 파고 들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아직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 또 매매에 적용도 해보고 완전히 기준가를 찾는 거, 또 기준가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해하셔서 매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